계엄쇼에 대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숨겨졌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면 할수록 김용현이 주도가 돼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쿠데타이고 여기에 대해서 4개월 전부터 입에 거품이 울도록 얘네들은 반드시 쿠데타를 연내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송작가 TV의 주장이 사실상 맞아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직접적인 실행범인 김용현 그리고 여기 참여했던 군인들은 전부 다 지금 체포가 돼야 될 각인 건데, 자, 문제는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이 되었으나 국짐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막아보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깝깝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탄핵을 해도 그 해프닝이지 뭐. 미안? 실패한 계엄은 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머, 미안, 실수. 어머, 뭐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계엄까지 했겠느냐. 윤석열의 심정을 이해해줘야 된다. 미쳤어요?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다른 방송 알바를 하잖아요, 지상파를. 근데, 제작진들이 계속 사정을 해요. 이게 물론 외신에서 다 비판만 하지만 최대한 저희 좀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아니 이건 잘못된 거라서 이렇게 쓴 거고 외신에 그랬더니 애청자들 중에 막 그렇게 항의 문자를 보내고 항의 전화를 하고 제작진들을 괴롭힌대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 그래서- 상황에서 언론이 쉴드를 치겠다고 나서면 미친 것들 아니야? 아니 근데 저한테 쉴드를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판적인 얘기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비판받을 그래서 제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막 깠지. 생방 들어가서. 저는 그냥 정말 차분하게 그랬어요.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랑스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자도 이제 약간 짜고 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계엄령, 그럼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식의 반응, 그런 프랑스 거죠. 하원이 지금 정부 해산시켰어요. 네. 60년 만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납니다. 한국은 경제대국 10위권이고 그리고 뭐 소프트파워가 엄청난 강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외신들이 충격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게시판에 문자가 또 이걸 실드 치는 극우 할배들의 문자가 막 왔다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도 아닌데 이 게시판 쓰시는 그 좀비들, 그 키보드 워리어들이 그냥 사방에서 돈을 땡기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너무 싫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아무튼 명백한 내란 선동의 혐의가 있고 이것은 사형에 준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일단 탄핵안이 내일 표결에 들어갈 건데 내일 표결에서 국짐 안에서 얼마만큼의 이탈표가 나올 거냐라는 부분이 앞으로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대통령 진짜로.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딱 200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지금 300명 중에서 국짐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그리고 김종민 의원 포함하면 야당은 192명입니다. 그래서 국짐당에서 8명이 더 찬성을 하면은 탄핵안이 가결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상황은 그런 건데요. 이번 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김용현에 의해서 기획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조짐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김용현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준비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그건 당선인 시절인데요. 그렇죠. 당선인 시절에 무리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인 이유가 요렇게 이게 용산 대통령실이 한마디로 국방부와 합참하고 같은 마당에 있잖아요. 길 건너면 되는 거리야.
그러니까 한 건물, 그러니까 건물은 따로 있지만 말 그대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쿠데타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인데, 보안이 생명인데, 이거를 지금 있는 그 어떤 미디어 내지는 SNS 발달해 있는 모두 휴대폰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보 비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대통령실을 가까이 갖다 붙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용산이었을까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용산이라는 지역에 좀 뭐 예전에 왜군들이 있었다, 일본군들이 있었다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천공이랑 가까운데 아니냐, 뭐 온갖 얘기들을 다 했는데 사실은 김용현이 쿠데타를 위해서 그렇죠. 뭔가 쿠데타를 전제로 해놓고 장기적으로 이 나라를 먹어버릴 생각으로 지가 박정희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지. 김용현이가요? 네. 그래서 애초부터 이 모든 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가장 밀어붙였던 사람이 김용현이고 실무자가 김용현인데 그렇게 용산에 집착했던 이유는 천공스승 가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국방부와 합참을 가까이 놓고 본인이 비밀리에 통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근접거리로 옮기려고 여기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쿠데타가 성공을 했으면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나면 다시 청와대를 가르든지 아니면 제2청와대를 지어서 옮기든지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꾸미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럼 김용현에게 윤석열이란? 그냥 병풍이죠. 앞에서 이용하는 병풍. 그래서 이 건이 사실 김용현의 단독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김건희의 식구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뭐 모든 외교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게 김건희인데 그 김건희 무리들한테도 이번 쿠데타에 대한 정보나 사전 고지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윤석열은요? 윤석열은 앞에서 시켜야 되니까 내보내서 발표를 시켜야 되니까 윤석열에게는 어느 정도 언지를 주고 사전에 얘기를 줬지만 그러면 윤석열이 왜 김건희한테 얘기를 안 했냐는 거지. 뭐 못 만났나 보죠. 네. 집에서 못 만났나 보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직도 행방불명의 김건희가 용산에 있는지 한남동에 있는지 아니면 뭐 청운동에 있는지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김건희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이 이 모든 쿠데타를 집권 초기부터 당선인 시절부터 준비를 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이번에 군 병력을 동원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진해 이제 계엄사령부를 꾸렸잖아요. 계엄사령부를 꾸렸는데 이 계엄사령부에 들어간 주요 보직 인사들, 요직 인사들이 전부 다 육사 출신이라는 거야. 공사나 회사 출신은 하나도 없어. 네, 맞아요. 다 육사 출신. 다 육사 후배들, 자기가 꽂아놓았던 후배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와 같은 계엄사령부를 사전에 꾸몄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병력을 동원한 게 결국은 이제 특전사, 요즘은 특전사라고 안 하지만 특전사의 707 특수임무단, 그 다음에 제1공수여단, 그리고 수방사의 군인들이, 장비들이 대부분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방사 사령관도 그렇고, 얘네들이 오래전에 언론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만났잖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만난 적이 있지 않나? 왜 만났냐? 그랬더니 사적인 모임이었다고 우겼잖아. 그때 수방사 안에 들어가서 이 세 놈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나중에 그게 밝혀졌는데 그 당시에 김용현이 국방장관도 아닐 때야. 그때는 대통령실에 있을 때인데 왜 얘네들 만났냐? 니네들하고 쿠데타 모의한 거 아니야? 얘네들이 수도권 안에 병력 운영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얘들 만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국방장관으로 취임할 때 청문회에서 쿠데타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이 그게 되겠어요 그랬단 말이야.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따르겠냐고 그렇게까지 근데 얘기했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군대를 동원한 애들은 그때 만났던 애들이야. 그때 만났던 수방사나
특전사 안에 있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군대를 다 동원했고 그 밑에서 실질적인 이게 공관 모임이라고 하죠 당시에 그때 했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군대 동원을 다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군인들은 전부 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번에 출동을 했었던 707 특수임무단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원된 군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이게 쿠데타가 있었던 전날 오후 5시부터 모든 훈련과 외출 외박을 금지시키면서 북한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있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전날 헬기를 이번에 12대 이상을 동원해갖고 280명 정도의 군병력을 수방사 헬기가 실어 날랐는데 여기에 대한 비행 허가를 이틀 전에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으로 진입하는 헬기의 도심 진입에 대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행 허가를 미리 맡아놨다는 거야, 이틀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윤석열이 술 먹어서 저 막 저지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술 먹어 저지른 건 맞지만 이번에 계엄과 병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세스는 이틀 전부터 이 김용원의 공간 모임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지. 그러한 어떤 그 준비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박안수 대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계엄 일어나기 전날부터 올라와 있었어요. 원래 자기 근무지가 계룡대였는데 올라와 있었다고. 그리고 그 보도처장으로 뽑혀 있는 박성훈 정신전력원장 정책연구원 뭐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언론사 장악하고 대외적으로 포고문을 내거나 그와 관련된 언론 통제를 하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도 올라와 있었다는 거야, 하루 전에. 그러니까 이 날짜에 D-Day를 치려고 이미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김영현은 요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국무회의 없었다, 이거 불법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국무회의도 있었답니다. 4시 반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전체 국무위원들이 19명인데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6명은 확실히 안 갔다고 하니까 12명에서 13명 또는 그보다 적은 인원들을 데리고 거기에서 국무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총리도 만났고 부총리도 만났고 그리고 장관들하고도 얘기를 나눴대요. 이상민이나 뭐 여러 그 행안부 장관들 있었고 뭐 김문수 같은 떼까리는 아예 연락도 안 했고 여기에 뭐 보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왜 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현장에서 이따가 오후에 계엄령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도 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의결기관이면 안 됩니다고 반대했으면 반대표에 의해 가지고 애초에 이러한 계엄령을 선포를 말아야 되는데 정적수도 안 채운 상황에서 상의를 한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거기서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를 했고 쉽게 말해서 내가 할 거야. 그런데 옆에서 총리도 말리고 다 말리는데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 총리가 쌍욕을 하면서 부총리하고 같이 나 대통령 그럼 난 이게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것까지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좆대로 갈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뜻을 관철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갖고 실제 계엄령이 일어나고 실패하니까 그때 가갖고 사표를 전부 던진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줄사표를 던졌는데 현재까지 사표를 수리해준 사람은 김영현 국방장관 한 놈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어제 제일 먼저 정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실 사표를 냈는데 안 받아줬어요. 아무도 수리를 안 했는데 안 해줬어요. 김영현만 해줬어요. 왜? 김영현은 오늘 행안부 나가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국회 가갖고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국방 긴급 현안질이 참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죠. 빼준 거지. 사표를 수리해주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국방장관 아니야 이러고 이걸 빼줬다는 거죠. 이 새끼가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내란수계와 거기에 주동자로 해갖고 이 새끼 체포해야 되거든요. 아직 그런다는 말이 없어. 이것도 어디 대사로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이나 남아공 같은데 대사로 뽑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후임으로 주 사우디 대사를 했다고 하고 자리 바꾸는 건가? 자리를 바꾼 건가? 그럼 아니. 사우디 대사로 대신 튀는 거 아니야? 멀리 보내놓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